네, 우리 저번 창제원리 평가의 정답을 공개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도 다시 달아봤어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한글 상식으로 우리가 다시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한글 창제의 이유, 배경, 이념 또는 정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한글 창제의 이유 3가지와 그 설명을 맞게 적으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첫 번째 자주정신, 두 번째 애민정신, 세 번째 실용정신을 선생님은 여러분이 적어주기를 바랬고요. 또는 애민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백성들이 누구나 글을 읽고 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배워서 자신의 삶을 더 낫게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백성들도 누구나 다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글을 읽고 쓰는 것에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돼서 평등정신도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 평등정신을 적은 분들까지도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먼저 자주정신이란 무엇이었니? 한글이 창제되던 조선시대의 1443년 당시 우리 말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말을 표기할 때 한자를 사용해서 표기를 하는 이두라든지 구결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대부 당시 양반들은 글 공부를 배운다고 할 때 그 글 공부가 한문 공부였어요. 그래서 중국어의 어순과 표기 방식을 아예 따라서 한문으로 글을 적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생각하시기에 엄연히 우리말과 중국어가 다른데 우리말에 맞는 우리말 소리를 정확히 적을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죠. 중국어와 우리말은 어순도 다르고 소리의 성질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저번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我爱你. 봐봐. 어순도 다르죠? 나는 너를 사랑해. 我爱你.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소리의 성질도 들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한문을 따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읽고 쓰지 못해 이때 이 억울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교과서에서 얘기한 예시처럼 어떤 방을 읽지 못해서 공지사항을 읽지 못해서 제도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또는 백성에 대해서 양반 벼슬아치들의 횡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자 생활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어여삐 여겼다라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제 서문에 나와 있죠.
네, 이와 말이 통하게 적었다면 맞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실용정신. 이에 대해서 아니 그때 당시에 신하들이 왜 훈민정음을 또 창제를 해야 되는가. 없더라도 우리는 한문을 가지고 한자를 가지고 충분히 말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데 왜 새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1000자 이상 몇 천자의 한자를 외워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자는 있으나 마나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양반들 빼고는 있으나 마나한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누구나 쉽게 익혀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자. 그리고 이런 문자를 모두가 익혀서 나라가 훨씬 더 문화로서 우리의 문화를 더 창달하고 부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조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8자만 딱 만들었잖아. 자, 평등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음 2번. 자음의 창제 원리 2가지를 적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음을 써라 라고 표가 나와 있었죠. 일단 기본 글자 5글자는 그 소리가 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했다고 했어요. 모양을 본뜨다 상형. 어떤 모양을 본떠니 혀뿌리가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얼굴이 있을 때 혀뿌리가 위에 입천장에 닿는 모양 기역. 혀끝이 윗잇몸에 가서 닿는 모양 니은. 입술의 모양 미음. 이의 모양 옆에서 봤을 때 이빨이 이렇게 잇몸과 만나게 되어 있죠. 시옷. 목구멍의 모양 이응. 이렇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의 5글자 기본자를 발음기관에 상형했다고 했고요. 나머지 글자들은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지만 획을 더함으로써 가획함으로써 획을 더해 만들다 가획함으로써 같은 위치인데 소리의 성질이 좀 더 세지거나 달라진다는 것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혀끝이 윗잇몸에 가는 니은에서 디귿 그리고 디귿에서 티읕이 되고요. 또 같은 위치에서 혀끝이 잇몸 뒤에 가서 붙는데 약간 흔들리면서 떨림이 나면서 양옆으로 공기의 흐름이 계속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소리인 유, 리을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라라라. 이 리을은 여러분이 헷갈리셔서 많이 안 쓴 경우가 있었어. 이 리을은 이체자라고 해서 기본자와 그 본체, 몸체가 달라졌다. 조금 형태가 많이 달라졌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이체자가 몇 글자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 이체자도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오 리을까지 포함해서 적어주셨어야 합니다. 다음 미음에서 가획을 해서 비읍, 피읍, 시옷에서 가획을 해서 지읒, 치읒, 그리고 반치음까지. 얘도 이체자에 해당을 하죠. 반치음은 즈와 같은 발음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그 다음에 이응에 가획을 해서 여린 히읗, 이체자, 아니 이체자는 아니고 히읗, 그 다음에 이체자, 이 꼭지 이응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세 글자는 본체와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체자라고 하지만 다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하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적으셨어야 됩니다.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크, 드트르, 푸프, 츠츠츠 이렇게 해서 총 몇 글자야? 5 더하기 5, 10, 12 당시에 자음은 17자가 창제되었네요. 그럼 나머지 모음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총 11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총 자음 모음 합해서 28자가
창제가 됐었습니다. 자, 모음자를 만든 기본 원리 두 가지. 첫 번째 기본자는 자음과 마찬가지로 기본자 세 글자 아래야, 이는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상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상형했다고 했어요. 모양을 본떴다. 그리고 이 상형한 세 기본자를 서로 합성하여 이거를 합용이라고 쓰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합용은 이 기본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글자들끼리 또 다시 함께 합쳐서 쓸 때 그것을 합용이라고 하는 거고, 기본자를 합해서 만들어지는 요 순서대로 이제 아, 우, 오. 자, 기본자가 한 번씩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죠? 얘네들을 초출자라고 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아래아가 결합을 해. 야, 요네요. 유. 아까 선생님이 순서를 잘못 썼군요. 얘네들은 한 번씩 더 나았다라는 의미에서 제출자예요. 초출자, 처음 낳은 글자들. 제출자, 두 번 낳은 글자들. 이렇게 해서 기본자 세 글자와 나머지 합성한 글자 8자가 합쳐져서 11자를 기본 모음으로 창제했습니다. 이 기본 모음 말고 나머지 모음들 또 있잖아. 뭐 외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합용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자음과 모음에 어떤 애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봤어요. 자음 17자, 모음 11자, 합쳐서 28자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 그런데 현대 국어의 자음과 모음에서는 좀 변화가 생겼죠? 여기서 기본 자음과 기본 모음에 해당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요거 많이 틀리셨어요. 이응, 지읒, 다 여기 보시면 받침은 다 그 소리에 해당하는 애들이 와야 돼요. 티읕, 티귿 아니에요. 티읕, 피읕, 히읗. 그래서 기본 자음 14글자, 기본 모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10자 합해서 24자가 현대 한글의 기본 모음 자음이요. 기본 자모. 그런데 실제로 사용되는 글자들을 보시면 자음과 자음을 합하여 만든, 그러니까 훈민정음 당시에 의한다면 이제 병서라는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머지 글자들이죠. 복합자음들이 이렇게 있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 5글자 더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음, 그리고 실제로 더 나머지 글자들 복합자음 합해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자음의 개수는 19자 이렇게 되고요. 기본 모음에서 보시면 이를 하나 이모음이 더해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에예, 그 다음에 왜, 위, 그 다음에 합쳐지죠. 이제 오아, 오워, 왜 하고 의이 합쳐서 의까지, 요거까지 안 쓰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복합 모음이 11자가 만들어져서 모음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글자가 21자죠. 합쳐서 총 40자가 실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9가지 빈칸이 있었고 각 1점을 주었던 훈민정음 전체적인 내용의 정리인데요. 먼저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즉위 25년 1443년에 만들어졌다.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1 더하기 3은 4라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 창제는 1443년이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3년 동안 해례본도 만들고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반포한 것은 1446년이다라고 했죠.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발명한 글자는 거의 유일하게 훈민정음이 있고 이제 태국의 문자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거의라는 거 붙인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만들었고요. 만든 이유와 원리, 배경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문자이다. 창제 당시의 기본 자모자는 28자였죠. 현재는 24자만 사용되죠. 오늘날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기본 자모자는 기본 자모자였어. 자음과 모음자. 그리고 기본 자모자였어요. 얘는 내가 얼굴을 그리면서 기억하라고 했었죠. 얼굴. 잃어버린 훈민정음 당시의 자모자. 이렇게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자음에는 여린 히읗과 꼭지 이응, 예디응, 그리고 반치음, 그리고 아래야, 모음 이렇게 한 글자. 이 네 글자는 지금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이 네 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8 빼기 넷 하니까 24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아까 우리 40글자 사용되고 있다면서요. 근데 봐봐. 기본 자음, 기본 모음만 합해서 보라는 거야. 기본 자음 모음 14, 10, 24자잖아. 훈민정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병서자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28자, 24자 이렇게 되고요. 한글은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다. 왜? 그 까닭은 말소리가 나는 발음기관 위치를 본떠서 상형해서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독창적이라고 했죠. 자음의 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글자가 발음기관의 상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획을 더했죠. 소리의 세기와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죠. 이런 점이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리고 또한 한글을 표기하는 방식, 한글 맞춤법에서 이제 표기 방식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한글이라는 글자 자체는 자음 모음처럼 기역, 니은, 아야 이렇게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인 음소 단위로 만든 문자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를 많이 못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음소라고 해요. 자음 모음처럼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 강 하다가 갓 하면 이응에서 시옷이라고 하나의 소리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달라지죠. 이제 그럼 강에서 우로 궁 해버리면 또 뜻이 달라지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이죠. 음소라고 한다. 음소. 그런데 사실 음소 단위로 썼다면 얘를 그냥 나란히 썼다면 강 요렇게 오른쪽으로 쭉 풀어 써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한 번에 소리를 낼 때 묶어서 발음하는 단위인 음절로 모아 썼어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를 이렇게 배치해서 강이라는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를 했다. 이게 굉장히 표기상에서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런 한글의 특성 덕분에 적은 자모만으로도 적은 자음과 모음의 개수만으로도 수많은 소리를 효율적으로 적고 읽을 수 있게 되었죠. 효율적으로. 이렇게 풀어 쓰면 굉장히 한 번에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효율적으로 소리를 적고 쓰게 되었다. 까지 이제 창제 원리를 정말 우리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처 공부를 다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시간에 꼭 복습하고 모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또 학습지와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중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